어느 한가로운 날 바다 위에 떠다니는 술통을 건져보는 선원들. 그러던 도중 해적선을 발견하지만 공격을 당하게 된다. 공격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알비다 해적단. 건져 올린 술통은 어디론가 굴러가게 되고 어느새 알비다 해적단은 여객선 옆까지 다가와 해적들이 습격을 시작하는데 보물이란 보물은 전부 쓸어가네. 한편 나미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알비다 해적선에 잠입해 보물을 훔치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마주친 알비다 해적단원 나미가 혼 좀 내주는데 거긴 코비가 여객선에서 선원들이 건져 올린 술통을 발견하고 해적들이 부수려고 하는데 루피가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배가 고파진 루피는 코비를 끌고 식량칸으로 넘어가 음식을 먹는다. 루피에게 칼을 휘둘렀다 되려 당하고 도망친 해적들이 알비다에게 달려가 일러바치다 되려 맞게 된다. 해적왕이 되겠다는 루피, 해군이 되겠다는 코비. 알비다가 천장을 뚫고 나오자 루피가 긁어버리는데 제대로 긁혔네요. 좁은 공간에서 탈출했으나 앞뒤로 공격해오는데 도망가는 척 한쪽으로 전부 모아놓는 루피. 역시 다 날려버리네. 고무인간인 걸 커밍아웃한 루피. 알비다랑 말싸움 중에 보물을 전부 훔쳐나오는 나미. 코비도 알비다를 긁어보는데 역시 또 긁혔네요. 코비를 때리려 하지만 루피가 대신 맞아주고 정당방위를 보여주는 루피. 어디선가 해군이 나타나고 도망치다 첫 만남이 된 루피와 나미. 조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로를 만나고 싶어하는 루피. 과연 조로를 동료로 삼을 수 있을까? 조로가 있는 섬에 도착한 루피. 조로와 모건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겁을 먹는다. 드디어 조로가 있는 해군 기지에 도착한 루피와 코비. 조로가 잡혀있고 루피와 코비가 시끄럽게 굴자 닥치라고 겁주는 조로. 잠시 후 겁없는 꼬마가 조로에게 다가가 주먹밥을 주려는데 모건의 아들이 나타나 주먹밥을 짓밟고 꼬마를 담 너머로 던져버리라고 명령한다. 던져진 꼬마를 루피가 구해주고 조로에게 다가가니 바닥에 버려진 주먹밥을 먹여달라고 꼬마가 만든 주먹밥이 맛있다고 하는 조로. 조로가 잡혀간 이유를 듣게 된 루피. 모건의 아들을 죽여버리는데 한 달간 묶여있는 조건으로 꼬마의 가족을 살린 조로. 모건의 아들이 다시 식당에 나타나 조로를 처형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듣고 빡친 루피가 선방을 치고 조로를 동료로 삼겠다고 다짐한다. 맞고 억울했는지 모건한테 달려가 이르네. 꿈에서 옛날 기억을 되돌려보는 조로. 조로 앞에 나타나 조로에게 동료가 되라는 루피. 조로의 칼을 가져다 주겠다며 해군기지로 들어가는 루피. 해군들은 한창 모건의 동상을 세우고 있다. 모건의 아들이 복수해달라며 찡찡대자 듣기 싫었는지 아들을 패버리는 모건. 조로에게 주먹밥을 주려던 꼬마를 죽이라고 시키고 본인의 말이 전부 옳다고 하는 모건. 루피는 옥상에서 소리가 나자 지름길로 올라가려는데 너무 세게 날아간 탓에 동상에 걸린 줄을 잡아 옥상에 무사히 올라가고 동상이 부서지고 모건의 아들을 납치해 조로의 검을 찾으러 간다. 한편 나미는 무언가를 찾으려 해군기지에 몰래 잠입해 있고 루피에게 해군들이 총을 겨누자 모건 아들을 방패로 삼네. 한편 코비는 조로를 풀어주면서 루피에게 힘을 빌려달라 한다. 드디어 조로의 검을 찾은 루피. 이때 조로와 코비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루피가 타이밍 좋게 등장한다. 루피가 가져온 검을 받고 해적이 되겠다고 하는 조로. 묶인 조로를 풀어주려는 루피. 총이 안 되면 검으로 베어버리라는 모건. 해군들이 달려들자 조로가 막아서고 조로는 목표를 루피에게 말해주며 힘을 증명하라 한다. 조로를 공격한 해군을 루피가 한 번에 차버리고 모건은 해군들에게 못 덤비면 자살을 하란다. 그걸 들은 루피는 모건에게 달려가 선빵을 치고 싸우기 시작한다. 모건을 때려눕히자 아들은 코비를 인질로 협박하고 루피가 코비를 구하려 할 때 모건이 일어나 내려치려는데 조로가 순식간에 모건을 베어버린다. 해방된 해군들은 행복해하고 조로는 배가 고파 쓰러진다. 한편 나미는 해군들을 묶어놓고 어느 방에 들어가 해도를 발견하고 기뻐함도 잠시. 버기 해적단의 흔적을 발견하고 생각이 깊어진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배를 채운 조로와 루피. 루피는 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랜드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갑자기 나타난 해군들. 루피와 조로에게 마을에서 당장 나가라고 한다. 시민들이 듣고 반박을 해보지만 나가려는 조로와 루피. 코비는 해군이 되려면 마을에 남아야 하지만 루피가 코비를 긁어버리는데 못 참고 그만 선빵을 쳐버리는 코비.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알고 보니 루피는 코비를 해군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한 주작이었다. 코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군에 지원해 입대를 하게 된다. 한편 나미는 해도를 가지고 웃음을 지으며 마을을 떠나고 루피와 조로도 떠나려자 해군들의 태도는 海兵に感謝される海賊なんて聞いたことねえよ。全員蹴れ。
일주일 금식도 해버리는 해군. 조로를 동료로 만들기 작전이 마무리된다. 해적보다 센 산적의 이야기를 해볼게. 여행 도중 버기 해적 단원을 마주친 남이 불쌍한 척을 하다 해적들의 배와 바꿔치기를 한다. 한편 루피와 조로는 섬을 찾아가다 루피의 모자가 날아가다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데 밀짚 모자는 샹크스의 것이었다. 샹크스는 루피가 해적이 될 수 없다고 하며 샹크스 해적단은 모두 루피를 놀리느라 재밌어한다. 이때 산적이 식당을 찾아와 술을 찾는데 샹크스가 착하게 대해도 시비 거는 俺たちはみん 산적. な飲み尽くしちゃったみたいで。これでよかったらやるよ。まだ線も開けてない。床がびしょびしょだ。悪かったな、牧野さん。雑巾あるか？これくらいの方がやりがいがある。 샹크스가 당한 모습을 보고 재밌어하는 해적단원들. 루피가 화를 내고 고무고무 열매를 먹는다. 샹크스가 뱉어내게 하려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 이후 루피가 산적들에게 맞고 있는데 알고 보니 샹크스에게 사과하라며 욕한 이유로 맞는 거였다. 마을 촌장이 달려와 무릎까지 꿇으며 보내달라 하는데 이때 샹크스 해적단이 전원 등장한다. 샹크스의 미친 패왕색. うせろ。 샹크스가 또 루피를 긁어대는데 산적이 샹크스에게 덤빈다. 총을 꺼냈으면 목숨을 걸으란 샹크스. 순식간에 총을 겨눈 산적이 죽고 친구를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는다는 샹크스. 산적들이 덤벼도 해적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연막탄을 뿌리고 루피를 납치해 도망가는 산적. 바다에 루피를 던져버리고 뒤에 나타난 괴물 산적이 잡아먹힌다. 이어 루피도 잡아먹히려는데 샹크스가 구해준다. うせろ。 하지만 샹크스는 팔을 한쪽 잃게 되고 마는데 이후 샹크스는 마을을 떠나며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맡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루피와 조로는 배가 고파 새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루피가 되려 잡혀가자 구하러 가는 조로. 조로 앞에 나미에게 배를 뺏긴 해적들이 협박하다 되려 노를 젓게 된다. 한편 나미는 해도를 훔쳐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루피가 떨어진다. 나미가 루피를 죽일까? 해도를 가지고 도망치던 나미가 루피를 방패로 삼아 도망가고 선방친 해적들을 루피가 한 번에 쓰러뜨린다. 그걸 본 나미는 루피에게 손을 잡자 하고 해도가 없어진 걸 안 보기는 열받아 있다. 루피는 배를 채우다가 나미가 항해사인 걸 알고 동료가 되라 시전 나미는 거절을 하다 루피를 팔아넘기고 편하게 훔치려고 버기 해적단에 들어간다. 루피는 감금을 당하고 파티가 시작되는데 모두가 방심할 때를 노리는 나미. 루피는 배가 고파 음식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버기는 새로운 폭탄을 나미에게 보여준다. 한편 섬에 도착한 조로. 버기는 나미에게 보여준 폭탄을 루피에게 쏘라고 한다. 私結構です。それよりせっかくの歓迎パーティーなんだから楽しくやりましょうよ。やれ。これが俺流の歓迎パーティー 버기 폭탄 맞기 1초 전 나미가 망설이자 성냥을 뺏어가는 해적. 불을 붙이려 하자 나미가 몽둥이로 손봐주는데 이미 붙어버린 불. 버기는 나미를 죽이라 시키고 나미는 직접 손으로 불이 못 붙게 잡는다. 나미가 죽기 직전 조로가 나타나 막아주고 버기는 조로와 싸우려고 덤비다 몸이 잘렸지만 해적들은 그냥 웃고만 있다. 이때 버기는 팔을 떼어내 조로를 찌르고 보고 화가 난 루피는 버기를 긁는다. 다시 조로에게 덤비는 버기. 조로는 도망을 치나 싶더니 대포를 들어올리고 나미에게 불을 붙이라고 한다. おい天下だ急げそれまだ特製バギー玉が入ったままなんだぜ。つけちゃったもの。ああ。 지금까지 원피스 1화부터 5화까지의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